두 번째 주제가 이른바 험지 출마론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도 세 분, 이종혁 대표는 부산에서 네. 또 차명진 전 의원은 부천, 맞죠? 경기도 부천에서 그리고 아까 문학진 의원은 경기도 하남에서 이렇게 지금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평론가만 지금 출마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 지역이 어렵다, 험지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양당 입장에서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뭐 영남권이 다 험질 거고 또 뭐 강남 3구가 험지겠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호남이 험지고 그다음에 강북 지역이 험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의 주요 지도자들이나 대권 주자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선거 때 제일 어려운 곳에서 마치 전쟁터에서 장수가 선봉에 서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험지 출마론의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우선 이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내부는 동의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부터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종혁 대표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글쎄요, 저는 동의 반대의 문제보다도 네. 살신성의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주장에 일리. 그러나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죠. 개별 또 지역구 선택은 개별 정치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강석진 평론. 이제 험지 출마론이라는 게 말하자면 정치에 있어서 드라마를 갈구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제 투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저는 개개인에 따라서 정치인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지금 험지 출마론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험지에 출마한다고 해서 그렇게 드라마가 되고 감동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깜냥이 되는 인물이 아직 거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험지 출마는 자체는 뭐 해볼 만, 생각해볼 만한 일이지만 네. 과연 거기에 값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네. 예, 차명진 의원.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예. 저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이런 법이 있는데 동일 지역 4번 출마해서 당선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우리나라는 같은 지역에서 4번 연속은 네. 안 된다. 예,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당이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는데 똑같은데 자기가 편안한데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강남이나 PK, TK 있죠. 3번 하면요. 그것이 신이 아닌 이상 저 자신이 공복으로 해서의 자기 문제인식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그 칼날 위에 서가야지 이게 뒷돈도 안 먹고 민심도 더 열심히 듣고 이러지 그런 그 칼날 위에 서 있지 않고 편안히 있으니까 어디 돈 챙길 데 없나 어디 가서 여자 바람 필 데 없나 이런 식이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 새누리당 PKTK 그 강남 있는 사람들 똑같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거 미국에도 그런 법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4번 이상 출마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새천년민주당이 우리 새누리당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보면 정세균 대표, 그다음에 정동영 씨 딱 예.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저께 김성건 의원이 그렇죠. 예, 예. 호남에서 불출마. 예. 저는 뭐 존경받을 만합니다. 사선 의원인데. 네, 그분들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동네에서 표 한 번 더 받기 위해 가지고 후배들의 길을 막고 이게 다 아주 제대로 된 문제인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주제는 달라요. 그렇죠? 이게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험지 출마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총선이 갖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옛날에 위에서 내리꽂을 때나 그게 가능한 건데 예. 자, 네. 문학진 의원. 그 얘기는 험지 출마로는 이게 원조가 아마 이 바보롱 의원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요. 종로에서 그때 국회의원 돼서 보궐선거 돼가지고 또 총선에 나가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그걸 팽개치고 나 부산 가서 붙겠다 말이지. 그렇게 해서 또 떨어졌잖아요, 그죠? 또 떨어지고. 그래서 바보 노무현 소리 들으면서 자발적인 지지 그룹이 생겼잖아요. 노사모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김부겸 전 의원이 요걸 딱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제 대구 가서 이제 계속 치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이 좀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보궐선거 때 노원병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많이 그 안철수 의원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좀 안타깝다.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그때 부산을 갔어야 부산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가 지난 28 전당대회 때 대표 출마하면서 딱 일성이 20대 총선에 부산 불출마한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는 좀 의아했어요. 이게 뭐가 좀 안 맞는다 이랬어요. 말하자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부산이 험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데 아닙니까? 네. 거기를 그 어려운 데 가서 정말 장수가 아까 사회자 얘기했듯이 가서 앞장서서 어려운 싸움을 이끌어야지. 그런데 왜 부산 좀 불출마할까? 그래서 저도 공개적으로 그거 번의해라. 네. 부산 가라 20대. 그다음에 당 혁신위에서도 그걸 권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건 지도자론인데 지도자 연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어려운 길을 솔선수범해서 가야 한다. 지적하셨다시피 험지 출마론의 최대 주인공은 아마 우리 한국 정치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일 겁니다. 예. 감동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큰 정치적 자산이 되었죠. 험지 출마론이 지금 현재에 거명되는 이런 논리의 수준이라 그런다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아까 그것은 살신성인의 뭐 의미, 지도자가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의 이 험지 출마로는 저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정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테면 지역 정서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문제라든지 또 혹은 아니면 영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사실은 수도권 집중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는 이견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한국 발전에는 어떻게 이런 차원의 무언가를 이 가지고 하는 험지 출마론의 예. 문제의식에는 뭐 대체로 일리 있다고 하시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좀 입장들이 다를 수 있어서 뭐 제가 여러 사람을 다 거론할 수는 없고 딱 두 사람만 제가 질문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서울 어려운 데서 출마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에서 부산 영도에서 다시 심판받겠다고 하는 입장을 바로 내놨습니다. 이정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예. 제가 만약에 그런 류의 권유를 받는다면 저는 서울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에게.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바람몰이 감동 드라마 이런 거보다는 예. 김무성 대표가 그 지역에서 4선인가 5선 하셨죠? 네. 예,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데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알겠습니다. 의원들 예. 마찬가지. 지역구는 옮기지 않았나요? 예, 지역구는 옮겼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남구에서 영도로 예, 옮겼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부산에서 오선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이 명령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부산 지역 출마를 아까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혁신위가 부산 지역 출마를 다시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부산 출마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오는 건 뭐 전 놔두고 부산도 험지니까 부산 자기 지역구를 원래 지역구로. 예, 승리로 아니면 이끌- 영도로. 원래 지역구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선전을 하는 것도 네. 굉장히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일 문재인 대표가 지금 거기를 출마를 하지 않고 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전국 유세를 돕는다라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서 선전하는 걸로 총선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학진. 예, 저는 거당적 총선 체제로 빨리 당이 체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저는 누누이 예. 강조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표 부산 가라 하는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주문을 했고 혁신위도 그렇게 네네. 주문을 했는데 그건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간판 하나 가지고 20대 총선을 이 당이 치러내기는 버겁다. 그러니까 공동선대위 구성해서 그렇죠. 각자 책임을 맡자. 그래서 문재인 부산 가서 부산 경남 책임자 해라. 전국 책임자 지금 문재인 그런 간판 뜻으로? 하나 가지고 예. 어렵다. 예를 들면
백년사 토담에 가 있는 손학규 전 대표 불러내려서 뭐 말하자면 수도권 책임 맡기라.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그냥 두면 저 진짜 골 아플 수 있다. 3고 초래를 하든 10고 초래를 했어든 잡아들여서 호남 책임 맡기라. 정동영 그냥 두지 마라. 지금 뭔 생각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이 거당적 총선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저는 문재인 대표 부산 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험지 출마론은 앞으로도 이게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에서 계속 논의가 될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가 확정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한 4분,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14일 날 있었던 그 민중걸기대의 후폭풍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민중걸기대입니다. 이게 지금 경찰은 불법 폭력 시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불허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지나친 예단이다 이러면서 불허 결정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결정이 경찰 결정보다 우선된다면 집회는 허용돼야 될 것이고요. 그 집회 양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지 정말 예단할 이유가 없겠죠. 종교계가 나서서 인간벽을 만들어서라도 평화 집회를 하겠다.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좀 듣겠습니다. 예, 강석진 평론가부터 짧게 시작해 주시죠. 예, 그 다행입니다. 집회 금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위대도 절대 폭력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면 메시지 전달이 안 됩니다. 무엇을 갖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전달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생존권에 관한 주장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절대로 평화 시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민진은? 저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이 집회가 평화 집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기준에서 이걸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보는 건 좀 틀렸다고 봅니다. 아니 범죄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안 받고 새로 집회를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평화 집회든 폭력 집회든 하늘 집회든 땅 집회든 이거는 저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값부터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집회를 하든 말든 해야지. 이거 무슨 뭐 이게 평화될 거냐 비평화될 거냐. 대놓고 보면 이 사람들 이날은 건봉 안 들고 나오죠. 쇠막대기 안 들고 나오죠. 왜? 또 쇠막대기 들고 나오면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날 텐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평화 집회 할 거예요. 누가 뭐랍니까?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이 자들이 과연 또 집회를 할 자격이 있느냐 없냐예요. 저는. 그 점에서 법원의 결정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문학 씨는. 근데 우리 차 의원 얘기도 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요. 완전 타당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집회는요 허가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고제입니다.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현저하게 어떤 그 폭력의 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아주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봐봐요. 그 폭력이 있었단 말이지. 지난 11월 14일 날 그 폭력 유발 누가 했어요? 경찰이 완전히 차벽으로 가로막았죠. 그 차벽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그건 위헌이다라고 이미 판정을 내린 바가 있다고. 이게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위헌 판결을 뒤집고 이정혁 의원 발언 순서.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집회 시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헌법 37조에는 또 엄연하게 뭐냐면 국가 안녕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법률로 이거는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시법 5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사실 이번에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이 집회는 허가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법치 국가인 이상 여기에서 폴리스 라인을 넘거나 혹은 허가한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끝까지 추적하고 법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 위법적 요소를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헌법- 균형 잡힌 법치 국가의 자세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내린 그 판정에 대해서 경찰의 차벽은 위헌이다. 이걸 우선 경찰이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차명진 의원하고 강석진 의원께 발언께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진 평론가님. 그 아까 저기 차 의원께서 범죄자라고 그랬는데 네. 그 집회에 일부 지난번에 폭력 혐의를 가진 사람,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시위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시위의 자유가 있죠. 네. 예, 차명진. 그러나 단 한 명이지라도 그 사람 지금 조계사 들어가는 사람이 이 지난번 폭력 집회를 자기가 주도를 했고 유발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계사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거기서 12월 5일 날 집결하라는 또 명령을 전국적으로 때렸고 그렇습니다. 다른 뭐 그 학부모 사랑회가 하자는 집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집회는 어떻게 그 막 허용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네 분과 몇 가지 못 짚고 끝났는데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